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온 시누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돌아오다니 어디 외국에서 돌아왔냐고요? 그게 아니라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그리 되었다고 했는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시누이가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지. 시부모님과 시누이 사이엔 돈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로 인연을 끊는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요물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었답니다. 저는 어차피 남이니까 제대로 판단을 하는데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성을 잃고 그렇게 핏줄을 찾아대더라고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집 나가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은 시누이를 받아주는 대신 그분들은 며느리를 잃게 되었답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거든요. 곱게 나갈 생각 없고 빼앗아 올 것도 없는 인간들이라 그들 것 탐내서 소송 건 게 아니라 제 건 나눠주기 싫어 소송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그러더군요. 며느리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냐고요?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거 제겐 없어요. 좋은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제가 왜 좋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이번에 얼굴 처음 본 여자한테? 그들 말처럼 제가 너무한 건지 아니면 그들이 너무한 건지 들어봐 주세요. 어차피 판때긴 깨졌고 완전 아사리판 돗대기 시장 되긴 했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저도 한번 좀 보태보겠습니다. 시누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얼굴 처음 본 사람이고요. 돈 문제가 좀 있어서 시부모님과 인연 끊고 8년 만에 얼굴 보인 사람입니다. 분명 남편과 연애를 할 때 누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 누나 이야기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누나라는 존재가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진상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제가 남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번 배신을 했던 사람들은 또 다시 배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신우이란 사람의 지난 과거를 보면 분명 그녀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고 해서 받아준다거나 포용해 준다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신의 본 가족들을 버리고 자신이 꾸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저버린 사람인데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누나라고 해도 눈물바람 하면서 부둥켜 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자신의 가족들 버리고 갔으면서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돌아온 거였거든요. 시부모님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했다고 그 일로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감히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준 부모한테 욕지거리를 한 사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명절이나 시누이 생일 때가 되면 시어머니는 시누이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그 중엔 욕도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갖가지 마음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다시는 시누이를 보지 않겠다, 잊고 살겠다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연락을 하지 않아도 받지를 않으니 시누이 집에 찾아갔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던진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던진 그 음식물 쓰레기 자기네 집 현관에 퍼져 있다고 그거 청소하는 사람 불러 청소했으니 그 비용 내놓으라고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빌려주신 그 돈이 무엇이었냐면 시댁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전세살이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거 전세자금이었답니다. 시누이는 자기 부모님 전세자금을 털어먹은 여자였던 거죠. 지금도 시부모님은 아주 작은 빌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딸이라는 것이 전세자금 털어먹어서 오래되고 낡은 빌라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신 거였어요. 부모님을 길거리에 나 앉게끔 만든 사람인데 이런 건 용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핏줄이니까 용서할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런데 저는 남이고 시부모님의 이야기만 들었지만 지금 어찌 살고 있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저는 돌아온 시누이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제가 시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랐습니다. 너에게 상처 준 거 아니지 않냐고 말을 하는데 제게 상처 준 건 없죠. 그런데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을 저는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그리 상처를 준 시누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것처럼 저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라더라고요.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그리고 돌아온 시누이를 감싸 주기를, 그래서 도와주기를 바라더군요. 그들의 골자는 이거였습니다. 넉넉한 집안에 며느리 들여서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다. 만일 우리가 염치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낡은 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너에게 손을 벌렸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았었다. 아들만 잘 살면 된다 생각을 했고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미안해했지 너의 거 욕심낸 적 없고 그래도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하고 바란 적도 내색한 적도 없다. 한 번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바라지 않았으니 우리에게 해준 것 없으니 한 번 정도는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리 말을 하더라고요. 제게는 선택권이 원래부터 없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들은 저를 믿고 있었고 돌아온 시누이 자리 잡게끔 제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만일 도와주지 않으면 저란 사람은 아량심도 없는 그런 며느리가 되는 거였었고요. 그런데 꼭 뭔가를 해줘야 하는 겁니까? 한 번도 해주지 않았으니 이번에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제가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것에 대해서 그들의 도움을 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냥 인연이 닿아서 저는 남편이란 사람을 만난 것이고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라지 않고 해준 거 없어도 아무 말 안 한 자기들이 저를 배려한 것이고 당신들의 행동이 선한 것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왜요? 왜 제가 해 주었어야 했나요? 그리고 저게 왜 선한 행동이죠? 내 것 아니면 탐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 유치원생도 아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가져야 할 소양 아닌가요? 저보고 시누이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하는데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으니 그 원하는 통이 아주 크더라고요. 제가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을 시누이에 거처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비좁고 낡은 빌라의 시부모님, 시누이 이렇게 셋이서 살기 뭐하니 다른 사무실을 얻어도 되는 거 아니냐며 우선은 급하니 그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시누이에게 살게끔 해주랍니다. 전세? 월세? 이런 개념 아예 없었죠. 그냥 공짜로 살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이혼하고 돌아온 시누이에게 뭔 돈이 있겠냐고 하면서요. 그리고 시누이가 이혼하기 전 오랫동안 밥 장사를 했었던 사람이랍니다. 이건 알고 있었어요. 워낙 손맛도 좋고 밥 장사 오래 했던 사람이라 가게 하나만 차려주면 금방 일어설 것이라고 가게자리도 하나만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만 얻어주랍니다. 나중에 일어서고 나면 다 갚아줄 거라고요. 통 크죠? 저는 이 양반들이 이렇게 통 큰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란 놈도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해줄 수 있지? 해줄 거지? 우리 누나 살려줄 거지? 하는 눈빛으로 말입니다. 아우, 넷이서 저를 우러러 보는데 얼마나 눈이 부신지 하마터면 눈 멀 뻔했네요. 우리 너한테 지금까지 바란 적 없었다. 그건 너도 알 거야. 네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거 서운하다 한 적 없었고 이렇게 엉망인 집에 살고 있어도 니들 집은 그렇게 좋은 집이었는데도 왜 우리한테 같이 살지 않아나? 혹은 집 좀 옮겨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 아들이랑 너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 감히 그런 거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 좀 들어줘라. 그간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해준 거 지금 갚는다고 생각을 해줘.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딸 성실한 애야. 독하게 일하면서 네 돈 갚으려고 할 거야. 그러니 애 좀 일어서게 네가 버팀목이 좀 되어주렴. 너에게 이런 부탁하는 거 면목 없지만 이제야 찾은 우리 딸 다신 잃고 싶지 않아. 우리 딸도 평생 너를 은인으로 생각할 거다. 부탁이다 며느라. 그간 우리가 너한테 부담 주지 않았었잖아. 딱 한 번만 좀 도와줘라. 어?
살 집에 게다가 먹고 살 것까지 한 번에 해주라는 건데 그 정도로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능력 있다 해도 저는 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을 하는 법이라니까요. 제가 너무 흑백 논리로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것 중에 가장 뼈아프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돌아선 사람들 손 잡아주면 또 다시 잡았던 손 도끼로 찍어내려 잘라버린 뒤 도망가 버리면서 뒤통수 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니까요. 내 언니라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남인데 받아들여주고 게다가 내어주라고? 내 걸? 공짜라? 웃기는 소리죠. 완전 개짖는 소리를 하는 거죠. 바라시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집에 사시는 것도 제 탓 아니잖아요? 저분이 돈 가지고 날라서 일이 되신 거 아니에요? 아들만 잘 살길 바라셨다면 계속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셨어야지. 그동안 바란 거 없으니 한 번에 그거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제가 뭘 믿고요. 자기 부모 돈도 가지고 튀는 여잔데 저는 어차피 남이나 다름없는데 다 받아놓고 튀면 저도 어머님, 아버님 꼴나는 거 아니에요? 아들 부부도 이런 빌라에 살게끔 하고 싶으신 건가? 너무 통이 크시네요. 집에, 가게에. 이렇게 통 크신 분들이랑 겁도 없이 행동을 하셔서 자식에게 뒤통수 맞으신 듯 하네요. 소름 돋게 왜 이러십니까? 그냥 여기서 사이좋게 오순도순 사세요. 가족의 끈끈한 정 느끼시면서 아들 그리고 돌아온 딸 끼고 사시라고요. 상관 안 하고 딸로 살든 말든 무시하며 살려고 했는데 저한테 도움을 주라고요? 살려달라고요? 아니 밖에서 이혼당해 들어온 사람을 그것도 다 큰 사람을 제가 무슨 수로 살려줍니까? 염치도 적당히 좀 없으셔야지. 이론이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자식에게 뒤통수 맞으신 거라고요. 그건 아세요? 아니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니 한 번 해달라고? 나중에 나이 든 상태에서 제게 도움 받았다면 그땐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했겠네요? 뭐 며느리한테 지금 마일리지 차곡차곡 쌓고 사셨어요? 저한테 뭐 포인트 적립하고 있었냐고요? 남편도 똑같은 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저리 말을 하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냉정할 수가 있냐고요. 냉정의 끝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혼소송 들어간 겁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을 하는 사람이고 한 번 염치 없이 손을 벌린 사람들은 또다시 그런 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절대로 남의 돈 소중한 걸 몰라요. 눈물 질질 짜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하는 건 피를 나눈 니들이나 하는 짓이고 저는 그 눈물바람에 낄 생각 없어서 그들과 헤어지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정말 통 크지 않나요? 집에? 가게에? 와, 그리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니 한 번 해달라고? 참 발상 한번 기가 막히네요. 냉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래야 다신 안 당하지. 그런데 꼬락서니 보니 나랑 헤어지고 나서 또다시 뒤통수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핏줄이라고 가족이라고 다 용서랍니까? 따질 건 따져보고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안 그런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